자,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일자리 쇼크가 얼마나 더 커질지, 대책은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정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, 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네, 특히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좀 컸습니다. 네. 실례로 임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만 명, 일용직 근로자는 1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. 특히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22만 9천 명 줄었습니다. 고용 상황도 불안한데요. 지난달 통계 중 눈에 띄는 게 일시휴직자입니다. 즉 일을 하다가 무급이나 유급으로 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을 뜻하는데 무려 160만 7천 명으로 이 1년 만에 126만 명이 폭증했습니다. 네, 이들 일시휴직자들은 다 취업자 수에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월 통계가 이렇다면 앞으로 4월, 5월 이 걱정이 앞서네요. 네, 향후 자동차, 항공, 정유 등 이 핵심 기간 산업으로 이 고용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버팀목인데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 미국, 중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. 실제 수출 상황만 봐도 지난달은 전년 동기 대비 0.2%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달 초 열흘간 수출은 18% 넘게 줄었습니다. 수출 감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.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네, 지금 얼어붙은 소비도 큰 문제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마저도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. 이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 지난달 소비 관련 속보치를 보면 이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4.3% 줄었습니다.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겁니다.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.6%, 할인점 매출액은 13.8% 떨어졌습니다.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도 1년 전보다 96.5% 줄어 월별 집계를 시작한 98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일단 정부는 민생과 관련된 이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. 고용 유지 대책, 실업 대책,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. 네,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.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